미국의 하버드 강의실이 갑자기 얼어붙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없으면 끝 아닙니까? 라는 한 중국인 학생의 질문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수는 여러 개의 자세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였고 결국 그 중국인 학생은 울면서 강의실을 퇴장하고야 맙니다. 교수는 도대체 학생들에게 무엇을 보여준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에서 유학하고 있는 일본인 학생 교코라고 해요. 얼마 전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겪어서 이렇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어요. 비가 높은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들어가도 돼? 하고 묻는 것처럼 큰 소리를 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하버드의 큰 강의실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어요. 공책을 펴고 펜을 들었어요. 가슴이 조금씩 두근거렸어요. 알렉산더 휘트먼 교수님이 곧 강의를 하실 참이었거든요. 사람들은 교수님이 대통령들에게 조언도 했다고 말했어요. 그만큼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교수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쓰는 오래된 나무 책상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강의실에는 약 70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어떤 학생은 친구에게 어젯밤 농구 경기 이야기를 속삭였고 어떤 학생은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한쪽 눈은 문을 향했어요. 교수님은 늦으신 적이 없었고 우리 누구도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정각 2시 문이 활짝 열렸어요. 휘트먼 교수님이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긴 회색 코트를 입고 당당히 들어왔어요. 은색 테가 있는 안경이 조명 아래서 번쩍였어요.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누가 생활의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가죽 서류 가방을 앞 탁자에 내려놓고 목을 한번 가다듬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 강의는 세계 안보에 대한 이야기지. 그런데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깃발처럼 빠르고 똑바르게 한 손이 올라갔어요. 그 손은 토론을 좋아하는 중국 교환학생 류웨이였어요. 깔끔하게 빗은 검은 머리, 날카로운 파란색 블레이저를 입었어요. 호명도 기다리지 않고 불쑥 말했어요. 교수님, 간단한 질문이 있어요. 최근에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한국은 끝 아닌가요? 쾅! 그 말이 교실에 떨어지자 침묵이 번개처럼 갈라졌어요. 제 배 속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수업에서 무례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공기가 순간 타오르는 듯한 바로 그 기분이었어요. 텍사스에서 온 키 큰 친구 다니엘 브룩스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봤어요. 베트남에서 온 소피아 응우에는 입을 가렸어요. 마음속으로 진짜 저 말을 했다고?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휘트먼 교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 한 번 깜빡이지도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칠판 쪽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교실에 메아리 쳤어요. 굵은 하얀 분필을 집어들고 힘있고 반듯한 글씨로 단어 2개를 적었어요. 스트러티직 미스캘크 열레이션. 교수님은 끝내고 우리를 향해 돌았어요. 회색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표현은 심각한 판단 착오를 뜻해요. 오늘 수업에서 우리는 세계가 한국에 대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는지 살펴볼 거예요. 온도가 내려간 걸까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류웨이도 팔을 내렸어요. 교수님이 작은 리모컨을 눌렀고 불이 어두워졌어요. 뒤쪽 거대한 스크린이 파랗게 빛나며 슬라이드를 맞을 준비를 했어요. 제 심장은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쿵쾅거렸어요. 바로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우리가 모르는 한국의 이야기가 뭘까? 하고 물었어요. 저는 케이팝 뮤직비디오나 매운 라면 광고를 보며 자랐어요. 하지만 그건 엔터테인먼트지 사실 강력한 힘은 아니었어요. 정말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까요? 휘트먼 교수님이 우리를 훑어봤어요. 마치 우리 생각을 읽는 것처럼요. 먼저 교수님이 말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다 지워야 해요. 머릿속 책상을 깨끗이 치워요. 교수님이 하늘을 지우개로 닦는 것처럼 손을 휙 그었어요. 조용한 나라를 얕보면 가장 빨리 지는 법이에요. 스크린이 켜졌어요. 제목은 우리가 놓친 빙산 한국의 진짜 역할이었어요. 어두운 바다 배경 위에 눈처럼 하얀 굵은 글씨였어요. 제 의자가 끼익하며 앞으로 기울었어요. 휘트먼 교수님이 앞줄을 가리켰어요. 류웨이 좋은 질문이었어요. 오늘 수업으로 들어가는 완벽한 문이에요. 하지만 준비해요.
그 문을 열면 예상치 못한 방이 나올지 몰라요. 류웨이가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후회일까요? 기대일까요? 알기 어려웠어요. 교수님이 다시 클릭했어요. 위성사진이 나타났어요. 회색 건물, 작은 트럭, 가지런한 하얀 지붕들. 교수님이 말했어요. 잡지들이 한국 산업을 말할 때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이제 한 겹 더 벗겨보죠. 두 번째 클릭. 화면이 멀어지며 늘어났어요. 갑자기 스크린엔 하나가 아닌 세 개의 거대한 단지가 보였고 굴뚝 개수는 2배, 컨테이너는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어요. 교실 전체에 감탄사가 지나갔어요. 저는 속삭였어요. 말도 안 돼. 다니엘은 속삭였어요. 와, 진짜 크네. 휘트먼 교수님이 잠시 멈춰서 사진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게 했어요. 창문을 두드리던 빗소리는 여전히 들렸지만 이제 더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마치 날씨조차기 기울이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교수님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한국이 왜 작은 나라가 아닌지, 크기가 어떻게 힘을 숨길 수 있는지, 그리고 시끄러운 나라들이 왜 조용한 나라를 놓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교수님이 리모컨을 내려놨어요. 준비됐나요? 누구도 소리내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눈이 대답했어요. 크게 또렷하게 다음 비밀을 갈망하며. 그리고 대담한 질문이 교실을 얼린 바로 그 조용한 순간. 저에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진짜 힘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우리는 모두 세상을 다르게 보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휘트먼 교수님이 리모컨을 다시 눌렀어요. 그러자 위성사진이 더 멀리 뒤로 빠지면서 해안선 전체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부두, 크레인, 축구장만 한 창고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잘 보세요. 무슨 점이 보이나요? 교수님이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봤어요. 건물들은 하늘색, 민트색, 연분홍색처럼 밝은 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마치 해변 마을 포스터처럼 친근해 보였어요. 몇몇 학생은 피식 웃었어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교수님이 이어서 말했어요. 겉모습이 친근하면 사람들은 질문을 멈춰버려요. 교수님이 화면을 톡하고 눌렀어요. 얇은 빨간 선이 민트색 지붕 하나를 동그랗게 감쌌어요. 옆에 새 사진이 떴어요. 같은 건물인데 다른 각도 야간 투시 카메라였어요. 갑자기 저는 높은 환기구, 뜨겁게 빛나는 열자국, 거대한 금속 통을 옮기는 포크리프트를 볼 수 있었어요. 해변 마을 같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낮에는 전구를 만들어요. 그리고 밤에는 로켓 엔진을 시험해요. 한 회사의 두 얼굴이에요. 다니엘이 몸을 제 쪽으로 숙였어요. 야, 완전 슈퍼히어로 변장이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빛나는 환기구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교수님이 다시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이번에는 반짝이는 파란 조선소가 보였어요. 건조 중인 배들이 물 위에 반쯤 완성된 장난감처럼 떠 있었어요. 컨테이너선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교수님이 웃으면서 물었어요. 몇몇 손이 장난처럼 들렸어요. 좋아요, 교수님이 말했어요. 여기서 보이는 세 척 중 한 척은 자동차나 냉장고를 실어요. 그런데 10척 중 한 척은 빈배로 출항해요. 사실 비어있지 않아요. 두꺼운 벽 안에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발사 레일, 예비 부품을 숨겨요. 교실 여기저기에서 놀라는 숨소리가 흘렀어요. 회의적이던 류웨이도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머릿속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펜을 꽉 쥐게 만든 사진이 등장했어요. 부산의 평범한 거리였어요. 국수가게, 빨래방, 노래방. 평범한 네온등 재킷 입은 사람들. 하지만 사진 아래 굵은 글씨로 깊이 35m라고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 이미지는 개미 농장처럼 옆면이 잘려 있었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철문, 길고 콘크리트로 된 터널, 서버와 전력 케이블로 가득 찬 방들이 있었어요. 지하지휘 센터예요. 교수님이 이제는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위층에 사는 이웃들은 노래를 부르면서도 전혀 몰라요.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반은 두려움, 반은 경외감이었어요. 한국의 다른 도시에도 이런 비밀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을까요? 교수님이 잠시 멈추고 우리를 한 명씩 바라봤어요. 마치 큰 경기를 앞둔 코치 같았어요. 왜 조용히 힘을 키울까요? 하고 물었어요. 수줍게 손들이 올라갔어요. 뒷줄 여학생이 적을 속이려고요 라고 말했어요.
다른 학생이 친구들을 겁주지 않으려고요 라고 답했어요. 교수님이 두 의견 다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슬라이드는 없었고 교수님 목소리만 있었어요. 몇 년 전 겨울밤 서울을 방문했을 때 이야기였어요. 눈이 인도에 살짝 내려앉았고 크리스마스 조명이 반짝였어요. 조용한 엔지니어가 교수님을 안내했는데 높은 오피스 타워를 가리키며 속삭였대요. 맨 위층은 어린이 장난감을 디자인하고 맨 아래층은 드론 군단을 디자인해요. 왜 둘을 분리하지 않죠? 교수님이 엔지니어에게 물었대요. 아이들이 우리를 무해하게 보이게 해요. 그게 시간을 벌어줘요. 엔지니어가 대답했대요. 우리는 모두 말없이 눈, 장난감, 숨은 드론을 떠올렸어요. 잔잔한 물 밑에 상어가 있는 걸 발견한 느낌이었어요. 마침내 류웨이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이번엔 비꼼이 없었어요. 교수님, 한국이 그렇게 숨기면 우리는 진짜를 어떻게 알아요? 휘트먼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뛰어난 탐정은 단서 하나를 믿지 않아요. 벽돌처럼 단서를 쌓아 증거의 벽을 만들어요. 교수님이 사진과 메모가 쌓인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오늘 우리는 그 벽을 세우는 중이에요. 교수님이 한 번 더 클릭했어요. 수치들이 슬라이드에 쏟아졌어요. 수출 총액, 특허 화물 기록, 연료 소비량. 숫자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눈이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이 선이 보이나요? 교수님이 지난 여름 급격히 올라간 빨간 선을 가리켰어요. 특수강철 합금 출하량이에요. 교량 보수 명목이었어요. 그런데 교량은 하나도 안 지었어요. 2달 뒤 산속에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트랙이 생겼어요. 소피아가 속삭였어요. 예산을 눈앞에 숨겼네. 맞아요, 교수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스프레드시트로 숨바꼭질을 해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토끼굴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어요. 무기는 일부였어요. 타이밍, 서류, 페인트 색깔까지 모든 게 위장이었어요. 제 노트 페이지는 이미 가득 찼어요. 동그라미로 이은 화살표 옆에 별표, 위장경제 옆에 별표를 찍고 2번 밑줄을 그었어요. 휘트먼 교수님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우리를 바라봤어요. 지금까지의 교훈은 간단해요. 힘은 때때로 평범한 옷을 입어요. 겉만 보면 속 엔진을 놓쳐요. 교수님이 불을 켰어요. 학생들이 눈을 깜빡이며 밝기에 적응했어요.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교실 바닥에 줄무늬를 그렸어요. 2분간 쉬어요, 교수님이 말했어요. 돌아오면 평범한 시민이 이 숨은 퍼즐에 어떻게 맞춰지는지 파고들 거예요. 의자가 삐걱거리며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다니엘이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야, 이제 한국에서 국수 가게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저는 웃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달렸어요. 제 안에 있던 세계지도, 큰 나라는 밝게, 작은 나라는 희미하게 표시된 그 지도가 눈앞에서 다시 그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한 한국이 갑자기 어둠 속 네온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2분간 스트레칭 시간이 끝나자 저희는 다시 자리로 푹 꺼지듯 앉았어요. 휘트먼 교수님이 또 조명을 낮췄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스크린에 라이브 영상 통화가 떴어요. 신호가 흔들리면서 픽셀이 춤을 추더니 빨간 비닐을 쓴 여성이 나타났어요. 카메라 뒤에 눈송이가 콕콕 박혀 있었어요. 여러분, 교수님이 말했어요. 서울의 주재한 기자 이사벨 페르난데스예요. 이사벨, 여기 호기심 많은 학생 70명이 듣고 있어요. 이사벨이 미소 지었어요. 찬 공기에 숨이 하얗게 퍼졌어요. 하이 하버드. 제 코가 빨개져도 이해해 주세요. 지금 영하 5도예요. 그녀 뒤로는 번화한 거리, 네온사인, 길거리 음식에서 올라오는 김, 후드티 입은 10대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먼저 제 폰을 아래로 돌릴게요. 이사벨이 말했어요. 카메라가 내려가자 청바지 밑에서 검은 전투화 한 쌍이 보였어요. 보이죠? 여기 사람 절반은 이런 부츠를 가지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예비군 훈련할 때 신어요. 교실이 웅성거렸어요. 소피아가 눈썹을 올렸고 다니엘이 우아라고 입모양을 만들었어요. 이사벨은 길 건너 편의점처럼 보이는 곳을 가리켰어요. 저 GS 편의점 보이죠? 밤이 되면 민방위 허브로 바뀌어요. 선반이 뒤로 밀리면서 구급 상자랑 방독면이 나와요. 동네 사람들은 30초 안에 문 봉쇄 연습을 해요. 그녀가 몇 걸음 걸으니 화면이 흔들렸어요. 이제 한준서를 만나봐요.
카메라가 동그란 안경과 보라색 후드티를 입은 마른 10대로 초점을 맞췄어요. 준서가 수줍게 손을 흔들었어요. 이사벨이 오늘 학교 어땠어요? 라고 물으며 번역했어요. 그가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자막이 떴어요. 이사벨이 설치한 통역 앱 덕분이었어요. 그의 답변은 수학시험 보고 들어온 동아리 갔어요였어요. 교수님이 마이크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들어온 동아리? 더 알려줘요, 준서. 이사벨이 질문을 반복했어요. 준서 볼이 핑크색으로 물들었어요. 자막이 흘렀어요. 쿼드콥터 조종을 배워요. 지난주에 우리 팀이 가짜 재난 지역에 구급품 배달 연습했어요. 저는 중학교 로봇 동아리 시절을 떠올렸어요. 저 정도로 빡세진 않았어요. 맥박이 쿵 뛰었어요. 이사벨이 준서에게 고마워하고 뛰어가라고 했어요. 14살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술 훈련을 50시간 채워요. 류웨이가 이번엔 예의 바르게 손을 들었어요. 이사벨 계속 훈련하면 지치지 않나요? 그녀가 웃었어요. 카메라가 흔들렸어요. 물론 투덜대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준비는 양치질 같아요. 귀찮아도 안 하면 바보예요. 교수님이 클릭해서 화면을 둘로 나눴어요. 한쪽엔 이사벨, 다른 쪽엔 차트가 있었어요. 연간 민간 대비 시간 한국 120, 미국 8, 독일 6.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사벨이 다시 걸었어요. 돌계단을 내려가며 네온이 사라지고 콘크리트 벽이 대신했어요. 불빛이 깜빡였어요. 이사벨 목소리가 울렸어요. 여긴 지하철 입구예요. 잘 보세요. 그녀가 폰을 돌렸어요. 금속 표지판에 B12 대피소. 수용 3,000명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문을 밀자 안에 접이 침대줄, 물병 더미, 파란 빛나는 터치스크린 지도들이 있었어요. 경비도 없었어요. 공공시설이었어요.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녀가 말했어요. 가족들이 여기 모여요. 아이들은 집 주소에 맞는 대피소를 외워요. 할머니 전화번호처럼요. 류웨이도 작게 와우라고 중얼거렸어요. 교수님이 영상을 멈췄어요. 이사벨이 손가락을 든 채 멈춰 있었어요. 여러분, 교수님이 말했어요. 장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고방식을 보는 거예요. 시민이 훈련해야 군인이 전방에 집중해요. 그래서 전체 방어력이 2배가 돼요. 교수님이 물었어요. 후드티 입은 10대가 왜 국가 안보에 중요할까요? 손이 우르르 올라갔어요. 한 학생이 군인이 못 오면 드론을 고칠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다른 학생이 행인 모두가 대응하면 적이 2번 생각해요 라고 했어요. 휘트먼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수호자로 변할 때 힘이 곱절이 돼요. 영상이 다시 재생됐어요. 이사벨은 다시 거리로 올라왔어요. 노점상이 고구마를 뒤집는 쇠통에서 김이 솟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녀가 말했어요. 카메라가 가로등에 붙은 포스터로 주민했어요. 알록달록한 캐릭터가 응급 처치 단계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아래에는 QR코드가 있었어요. 이거 찍으면 이사벨이 말했어요. 모든 시민이 안보 앱에 가입돼요. 훈련 헌혈 사이버 공격 알림을 받아요. 다운로드 수가 800만이 넘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사벨과의 영상통화는 끝났어요. 교수님이 잔잔하게 말했어요. 오늘 핵심 기억해요. 국가는 군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뒤에서 줄을 잡아주는 손이 있어야 해요. 한국은 그 손이 많고 단단해요. 저는 그 말을 적고 또 밑줄을 그었어요. 후드티, 운동화 그리고 조용한 결의로 무장한 평범한 영웅 군대를 방금 만난 기분이었어요. 오후 그림자가 캠퍼스 잔디를 길게 뒤덮을 때 저희 반은 휘트먼 교수님을 따라 좁은 복도를 걸어갔어요. 교수님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보여줄 거예요 라고 했어요. 누구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다들 교수님을 따라갔어요. 시뮬레이션 랩이라고 적힌 철문 앞에 멈췄어요. 교수님이 카드를 찍자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나왔어요. 금속 냄새랑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안쪽에는 거대한 스크린 5개가 반원으로 둘러있고 의자마다 작은 스피커가 달려 있었어요. 컴퓨터 타워의 빨간 LED가 눈처럼 깜빡였어요. 오늘은 핵폭탄 없이 핵보유국을 견제하는 한국의 방법을 시뮬레이터로 볼 거예요. 교수님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는 다니엘 소피아의 옆자리에 앉았어요. 조명이 낮아지고 스크린에 동북아 지도가 떴어요. 산,
강, 고속도로가 얇은 주황선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시나리오 1이에요. 교수님 목소리가 울렸어요. 적국이 서울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3발을 쏘았어요. 빨간 점 셋이 포물선으로 날아가고 타이머에 120초가 깜빡였어요. 웅웅대는 저음이 방에 퍼졌어요. 눈 덮인 곳 멀리서 천둥치는 것 같았어요. 파란 사각형들이 한국 레이더 위치를 나타내며 반짝였어요. 시스템이 순식간에 미사일 목표를 표시했어요. 교수님이 키를 눌렀어요. 파란 화살표 12개가 해안에서 솟았어요. 얘들은 정밀 미사일이에요.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낡은 순항 미사일보다 낮고 빠르게 날아요. 중간에 쌍으로 갈라져서 1m 오차 안에 타격해요. 벤 정도 크기 탄두라서 건물은 안 무너뜨려도 전선, 레이더, 사일로를 끊기에 충분해요. 파란 화살들이 나뭇가지처럼 퍼졌어요. 몇 초 후 흰 성광이 점점이 찍히고 빨간 포물선이 멈추다 사라졌어요. 발리스타가 유도 레이더를 제거했어요. 교수님이 말했어요. 적 미사일이 눈을 잃고 바다로 떨어졌어요. 소피아가 숨을 내쉬었어요. 핵이 없어도 가능하네요. 딱 집어서 끊어버리네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이걸 조용한 천둥이라고 불러요. 마지막 순간까지 조용하다가 번개처럼 치는 거예요. 이번엔 시나리오 2가 시작됐어요. 이번엔 미사일 트럭 5대가 산 터널에 숨어 있었어요. 시스템이 발리스타 경로 30개를 그리며 계곡 사이를 뚫고 들어갔어요. 2분 후 정밀 타격이 나오면서 터널 입구를 콘크리트 먼지로 막았어요. 저는 외과 의사가 실한 땀으로 상처를 꿰매는 장면을 떠올렸어요. 류웨이가 물었어요. 교수님, 그래도 적이 먼저 쏘면 위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한국은 방어망을 겹겹이 깔아요. 교수님이 대답했어요. 첫째, 스노우폭스가 발사를 잡아요. 둘째, 요격 미사일이 공중에서 끊어요. 셋째, 발리스타가 발사 차량 자체를 없애요. 그물 3장에 물고기 하나예요. 그래프가 옆으로 미끄러졌어요. 방어망 비용이었어요. 핵전력은 수십억, 정밀 미사일 체계는 그 일부였어요. 작은 나라 제한된 예산 하지만 큰 두뇌예요. 교수님이 말했어요. 폭발 크기 대신 정확도에 올인했어요. 거대한 폭탄 몇 개 대신 스마트 다트를 10,000개 갖는 거죠. 다니엘이 제 팔꿈치를 툭 치며 속삭였어요. 핸드폰 전체 깨부수는 대신 전원 버튼만 딱 끄는 거네.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조명이 환해졌어요. 웅웅거리던 소리 대신 숨소리만 들렸어요. 많은 나라가 힘을 자랑하려고 퍼레이드와 버섯구름을 내세워요. 교수님이 말했어요. 한국은 수학 코딩 타이밍으로 조용히 입증해요. 더 싸고 더 깨끗하고 공격자 입장에서는 똑같이 무서워요. 교수님이 이어서 말했어요. 여러분 중 몇 명은 정책을 만들 사람이에요. 땅 크기랑 인구만 보고 한국을 판단하면 체스판에서 눈 가리고 두는 거랑 같아요. 저는 뺨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학기 초에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했던 게 떠올랐어요. 소피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럼 일반 시민, 제 동생 같은 애들은 뭘 배우면 좋을까요? 준비가 공포를 이겨요. 교수님이 답했어요. 조용히 단단해지면 겉으로 소리칠 필요 없어요. 창밖에서 빗방울이 다시 두드렸어요. 교수님이 살짝 허리를 숙여 인사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줘서 고마워요. 조용한 구석에서 가장 큰 아이디어가 나와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모두들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교실을 나왔어요.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제기했던 류웨이는 저희보다 먼저 빠르게 교실을 나왔어요. 학교 캠퍼스에서 울고 있는 그를 발견했어요. 그때 다니엘이 조용한 천둥 이번 학기 제일 멋진 표현이야. 하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웃었지만 머릿속엔 파란 화살이 계속 갈라지고 있었어요. 큰 폭발도 함성도 없어요. 조용한 수학이 수백만 명을 지켜줬어요. 밖에 젖은 보도가 가로등을 반사했어요. 모든 불빛이 더 선명해 보여서 현실이 해상도를 높인 것 같았어요. 이어폰을 꼈지만 음악은 안 틀었어요. 빗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부드럽고 꾸준하고 자신감 있게 떨어지는 그 소리를요. 그날 밤 메모를 정리하며 깨달았어요. 진짜 힘은 눈에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세상을 구해요.
이제 세계 지도에서 작은 한국을 볼 때마다 조용한 번개가 구름 속에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떠올라요. 이렇게 해서 한 일본인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강점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